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슈 인터뷰로 모란 민속5.1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남시의회 전 의원을 역임하셨던 고희영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모란장에 대해서 통칭 모란 민속5.1장인데 모란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모란장에 다른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모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성남이 문화적으로 좀 낙후된 옛날이 있었죠. 지금이야 뭐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어서 어디나라도 빠지지 않은 명품 도시지만, 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과연 성남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브랜드가 무엇인가? 전 그 부분에 우리 모란 민속5.1장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남 사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만큼 그 브랜드로 육성되고 있는지 그건 좀 물음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국 최대 규모 전통시장 아닙니까, 이제. 전국에서 최대 한 10만 명 정도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8년 2월 4일 날 옛날 이제 대원천 복귀했던 데서 현재 좀 정비를 해서 옮겼는데 2년 정도 됐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모란장 이전은 역대 성남시장들이 네, 그렇죠.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지만 전 이재명 시장 때 와서 모란장을 이전하면서 모란 민속5.1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전혀 못 살린 그런 시장 이전이 된 거죠. 지금 여기서 다른 지역의 어떤 장터나 그런 걸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모란 민속5.1장이니까 가장 우리 것적인 걸 좀 살려 넣어야 되는데, 제가 태안반도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에 가서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관리사가 천리포 수목원을 만든 사람이 민병갈이라고 미국인이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사람인데, 우리 초가지붕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관리동을 마치 초가지붕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애국인마저도 우리 초가지붕, 우리 것적인 거에 대한 미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모란 민속5.1장, 우리 것적인 거를 랩하고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관리동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경상북도 도청, 네, 도청사지만 그걸 한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도시, 문화수도 경상북도를 지향하고 안동이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 한옥마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저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도청을 갖다가 한옥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발상을 누가 했는지 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다녀온 그것도 역시 뭐 경상북도에 있는 건데, 풍산읍이라고 아주 작은 도시지만 풍산장터가 있어요. 그 입구에부터 아주 풍산장터를 나타내는 한옥식 간판, 그리고 그 화장실까지도 그 내부를 보면 외부는 초가집 형식, 내부는 아주 현대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장터 여기저기에 우리 정자도 만들어져 있고, 또 옛날 나무꾼 장사, 아니면 옹기 장사, 이런 모양을 형상화해서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우리 모란장에서 보면 어디다 대고 나 모란장 왔어 대고 사진 한 장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모란 민속5.1장의 추석 명절 되면 단골 뉴스로 전국 공중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그 뭔가 이게 상징성 부분이 없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모란 민속오일장이 언제 됐느냐? 64년 벌써 이제 한 몇 년입니까? 벌써 이제 40년. 성남의 최초 성남 태동기 탄생하기 네, 전에 네. 이렇게 부터.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대원천 도로 부분에 있을 때가 1만 2천 해배 정도였는데 이제 저기 그 도천동 그쪽 개발이 되면서 LH 부분 하면서 이제 옮겨간 부지가 성남도시 현재 그렇죠. 부분이 아마 4만 7천 배 이상 그렇게 이제 부지로 옮겨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보니까 이제 성남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란장 이전을 위해서 2009년 11월 달에 명품 모란시장 건축 및 디자인 기획 설계 공모전도 했고 그다음에 2016년 10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18년 2월 달에 이제 옮겨가지고 지금 2년 넘게 그렇죠.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성남이 내세울 만한 브랜드, 문화 브랜드 이제 그런 부분이 모란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역대 시장들이 뭐 오성수 시장, 그다음에 김병양 시장, 이대엽 시장 모두 역대 시장들이 모란장을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다 제시했었죠. 각종 역대 시장마다 용역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무려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란민속 5일장 전국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의원 하실 때냐? 그렇죠. 그때 제가 의원을 했을 때 제게 굉장히 큰 관심사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문하신 건 아니고. 눈여겨보고 이제 그런 주문도 좀 했죠. 근데 지금 그때 했던 부분이 그 디자인 공모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모란장이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예. 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뭐 종이 한 장에 뭐 1년, 2년 사이로 자리를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모란장 이전할 때 어떤 것들을 간직해야 될까, 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무려 5억 원을 들여서 디자인 공모전을 했는데 그때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의원님 하실 때 관심을 가지셨고 이제 공모전도 하고 용역을 들여서 시민 세금을 이제 5억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장 그 당시에 역점을 뒀던 부분이 뭐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모란장을 뭐 현대화 깨끗하고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 깨끗한 청결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뚝배기 가장 우리것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성남 시민이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해 주길 바랬죠. 그래서 공모전 당시에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갔었고 그런 귀중한 자료들을 남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업무를 받던 공무원들은 전국 시장을 다 돌면서 전국 민속 시장을 다 돌고 제주도까지 가서 다 견학을 했고 답사를 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정작 그랬던 과거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모란장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네, 현대 시장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고속도로 휴게소죠, 저게 지금 민속 5일장터가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면 딱 맞는데 전혀 맛이 안 나죠. 그렇죠. 지금 모란 민속 5일장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아까 지금 잠깐 봤던 풍산장터하고 보면 과연 우리 것적인 부분을 모란장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무엇이 과연 민속적인 걸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경과 과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 사업비가 한 630억 정도 들어갔더라. 물론 이제 토지 비용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보지만 특색이 없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 이미 이제 건립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떤 방향 개선점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다 남들은 늦었다고 일반인들은 늦었다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 아니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부터 좀 고치고 그렇죠. 미래적으로 좀 나갈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드는 거대한 성남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송어 축제로 유명한 그 화천 쪽에 가서 보면 그 조그만 쉼터 공간까지도 송어를 형성화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야, 참 디자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징성.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모란장에 가보면 야, 이게 뭐가 민속 5일장이야. 그런 냄새가 전혀 안 풍기잖아요. 저 작은 도시 하천에서도 자기네 것을 뭔가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모란장에 형상물들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관리동. 보니까 네. 뭐 현대 저게 지금 모란장과 무슨 관련이 있고, 모란장과 관련이 없으면 성남시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조형물인지. 뭐 UFO가 오면 저게 무슨 UFO가 내리는 뭐 공군 기지? 이런 정체성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지금 이제 현재 문제점은 그 브랜드적인 측면은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성남시는 과거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정책 기반자, 특히 이제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역대 시장 중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모란시장이 이게 국적이 없는 이제 그렇죠. 시장이 돼버린 거죠. 네. 민속장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이렇게 뭔가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고 정책 기반자나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모란장이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고 저렇게 돼버린 된 이면에는 배경에는 성남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 네. 100만이나 되는데. 모란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정말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시장, 공무원, 문화재단,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시민사회, 모란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저거 괴물이지 저게 무슨 모란 민속 5일장입니까. 그래서 본다면 광명 동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광명시의 옛날 폐광이었던 광명 동굴을 지금은 와인의 메카, 세계적인 명사가 됐죠. 네, 그리고 동굴 공연, 전시 거의 광명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 광명시가 폐광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섰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자랑하고 4월 간격으로 수만 명이 오는 수도권 최대의 장터, 대한민국 최대의 민속 5일 장터가 우리의 정체성을 전혀 살지 못하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광명동굴이 주고 있는 그런 상징성, 어떻게 관심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문화 명소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 자긍심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물론 해왔겠지만 어느 한순간 결정적으로 모란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 상실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우리 것적인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란장, 그런 괴물 같은 그런 모란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저게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 명소가 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제 그 민속장이나 이런 장터를 가는 거는 그 장터를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볼거리, 먹을거리,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모란 민속 5일장이 딱 이제 그 폐쇄된 주차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결고리라 교통은 편한데 모란장에서. 그리고 옆에 이제 시청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그 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뭔가 이제 문화적 메커니즘이 좀 작동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보면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성남시가 모란장을 지금 수도권 중에서 이렇게 이 공간 약 한 8,00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땅값 문제라든가
해서 이런 공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용 가치로 어느 봐서도 지자체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모란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에 모란장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겠고요. 단지 그거를 장애 공간, 시장의 공간이 아닌 문화적 공간으로 살려내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같이 뭔가 이제 이런 것을 그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남한산성,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모란장 이런 부분은 옛날에 문화관광 벨트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은수미 시장은 경제적 의미로서 이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좀 가기 위해서는 좀 지역사회가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까요? 문화벨트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뭔가 거리가 있어야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모란장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 먹거리도 충분하고 볼거리도 많고 살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즐길 거리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속 5일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옛날 시골에 있었던 대장간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집세기 공방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전통적인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팽이치기라든가 뭐 각종 우리 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또 장날이면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을 실은 대형 관광버스가 네. 수도 없이 몰려와서 여기가 가장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성남이 문화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 맨날 오시는 노년층이나 장년층만 찾는 그런 공간이 아닌 우리 젊은 층들도 야 모란장에 가면 뭔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응?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이들도 많이 찾는 그런 모란장터가 되어야만이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연장. 그렇죠? 네. 그렇죠. 볼거리, 먹을거리, 네. 이제 흥이 나는 그렇죠. 그런 장이 우리 성남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네. 또 유명 연예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연장 같은 공연장은 있어야 되고요. 송파 놀이마당 가보죠. 송파 놀이마당. 거기는 매주 정해진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앉을 수 있는 공간들만 계단식으로 있었던 공간이 지금은 지붕까지 다 덮어서 참 좋은 공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가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네.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공간들을 못 만드는지. 충분한 여력과 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4월 간격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모란장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남문화재단, 그리고 이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 의원, 시의원, 시의회, 그 다음에 시민사회까지 이 모란장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그 저희들도 이제 그 모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란민속 5일장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좀 그 자료를 봤고 또 고희영 의원님이 남다르게 또 모란민속 5일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초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는 이런 방송은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주제를 갖고 다양한 부분에서 과연 성남 모란장이 정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이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크죠. 굉장히 크죠. 모란과 이제 그 분당 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고, 지금 성남시청이 약 그 주변 녹지 공간을 포함해서 거기다 한 10만 평 정도 되고요. 옛날 행정타운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성남시청과 모란장 사이에 있는 공간, 지금 이제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주말 농장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 땅을 성남시가, 오성수 시장 시절부터 해갖고 약 80% 이상을 매입을 해놓은 땅이거든요. 그렇죠. 이 모란과 성남시청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그 주말 농장 하는 자리를 멋진 공원을 만들어서 그냥 차만 타고 통과되는 그런 도로가 아닌 성남시청과 모란과 그 공간을 하나로 엮는다고 하면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가 이러한 정책들, 공원 만들고 모란장 같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브릿지로 연결해서 또 성남시청과 모란이 그 고등동 나가는 그 길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브릿지를 다 연결해서 언제든지 자전거나 걸어서 이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진짜 명품 도시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성남시가 그 땅을 매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럼 뭐 자연스럽게 분당과 이 본시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모란장이 장날에는 장으로 쓰고 장날이 아닌 경우는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모란장 자체를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에 평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즐길 수 있는 각종 그런 시설들도 해주고 그런 이벤트들도 만들고 그런 정책도 간다면 모란시장에 모란 일대 그 다양한 싸고 저렴한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모란장의 그 공간, 모란 광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그 상권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살지 말라고 해도. 이 민속 5일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또 현대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만들어내면 정말 성남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그런 성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한산성 예전에 보면 관광호텔도 있었지만 다 철거하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네, 산성 안 닿구나 라는 걸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란장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떡하냐, 그냥 그렇게 써야지 라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성남시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좀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모란민속 5일장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주제로 좀 모시고 말씀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런 이제 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모란장이 정말 전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국 명소 아니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 우리 것적인 글로벌한. 네. 글로벌. 살아있는 민속촌. 예. 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상인들이나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합심을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한번 그 고임도 더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다음에 한번 더 이런 부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겠죠? 네. 멋지고. 네. 우리 성남일보에서 앞장서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런 분위기와 여론을.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계속적인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